고맙습니다. 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제 발표 두 번째는 반부패와 방산 패러다임 혁신이라는 주제로 최우석 한국방위사업 학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우석입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국방부나 또 지금 방사청의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뭐 국내 조달 또는 외자 조달 또 획득, 연구개발, 평가 분석 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또 장군으로 진급해서는 국방부에서 연구개발국장 또 조달본부에 와서 외자부장, 차장 등을 역임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한 후에는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으로서 지금 벌써 한 6년이 넘어가는데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데 편하실 것 같은데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무하면서 이 부패 이런 데 연루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패나 또 반부패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실 오늘 발표를 해달라고 주문을 받고 처음에는 사양을 했는데 사실 우리 방위산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패라든지 반부패하고 또 같이 연관도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발표할 내용은 파워포인트 자료로 한 20여 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 뭐 좀 충분히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설명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앞에도 보니까 한 30분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30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방위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고 방위산업이 어떠한 시련을 겪어왔는지 또 부패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또 기업들이 이 방위산업을 포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혁신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순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방위산업 정의 보시는 것처럼 뭐 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 국가 안보의 어떤 핵심 역량인 무기와 장비 등을 제공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 수출이 이제 신장이 되면서 국가 경제에까지도 이바지하는 이런 아주 큰 목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텐데 뭐 대충 열거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계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또 뭐 원가 검증도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뭐 요즘은 여기에 또 이념적인 내용까지 첨가가 되고 철학이라든지 법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뭐 안 걸쳐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수단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방위산업 초창기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을 직접 착수하게 되는데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중후장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중화공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출발을 했고 또 기업들이 이제 하려고는 안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오케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정산을 해주겠다. 이윤도 충분히 붙여주겠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주겠다. 또 독점권을 부여해서 그 꾸준한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또 전문화 계열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통제형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 철학이라는 거는 통제한다고 해서 뭐 간섭하고 뭐 규제하고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산을 육성하고 업체를 지원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부터 방위산업의 이제 실현은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80년대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미국 측으로부터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미사일 개발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던 부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방위산업 업체들도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첨단 무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지만은 미들맨들, 에이전트들이 이제 중개상이죠. 이 사람들이 역할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애써 벌어온 돈이 무기 사는데 다 쓰여지더라. 그러니까 이거 국방비는 이 소모성이다, 투자비가 아니고 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신군부 시대가 끝나고 문민 시대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제 군부 뭐 통치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율곡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군 관련 사업을 폄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감사받고 조사받고 처벌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이 일을 하면 신상에 이게 해가 되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복지부동을 하고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이런 폐단을 낳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소위 뭐 좌파 정부라고도 하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의 이제 오늘 이런 아주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방위사업청을 창설을 하면서 문민화를 시도를 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된 문민들이 들어서서 이 군 전력화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일이 좀 제대로 안 되고, 또 군과의 어떤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리베이트 뭐 20%만 절감해도 국방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제 관료를 투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뭐 무슨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 앤 이밸리에이션, 시험 평가도 못하고 이제 야전에 배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비리다, 뭐 부패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 코럽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비리로 매도를 한 것이죠. 지난 정부인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면서부터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아주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검찰들은 아주 신이 났죠. 자기들 원래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아주 전수조사를 하듯이 이잡듯이 이렇게 다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방위산업 전체가 마치 비리산업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는 아주 부작용, 그런 게 코럽션 아닌가, 그런 걸 낳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연을 했는데, 앞에 이런 신군부 출연 시대부터 방위산업이 워낙 그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그동안의 그 런드 레슨들을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 캐서린 닉슨께서도 부패
corruption, definition of corruption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체일탈 행위더라.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엔티 커럽션에서 이 부정과 비리의 빌미가 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 친화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한다. 여기 보니까 키워드가 공직 사회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말단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뭐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엔티 커럽션의 대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연관된 개최들 뭐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말단까지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가 이 방위산업인데 좀 다른 산업 분야하고 특이하게 이 방위산업에서는 비자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연말만 되면은 뭐 회계 자료, 경영 자료 모든 자료를 다 방위사업청에 내 가지고 아주 충충시야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 비자금을 만들 숨쉴 구멍이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비자금이 없으니까 사실은 다른 산업계에는 나름대로 존재하는 먹이사슬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지 뭐 무슨 감사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친구들도 지가 돈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맘 놓고 와가지고 난도질을 한다고 뒤에 난도질 소리는 또 나올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게 제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의 현주소는 어디냐? 정권이 교체되면 매번 혁신한다, 개혁한다. 저도 뭐 혁신팀에 같이 참여해서 뭐 혁신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 한 경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통수권자의 방산 철학이더라. 사실상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철학이 있었던 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셔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철학이 없거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뭐 좀 정치 자금이라든지 돈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여기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이상한 철학을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다.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 건지 참 그런 부분에 이제 착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없이 이제 혁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incremental improvement, 아주 혁신적인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개선한다고 하다 보니까 매번 더 감독하고 뭐 이 간섭하고 할 것만 더 씌워놔가지고 누더기 같은 제도가 됐더라 이거지. 그리고 조직도 또 감독하는 기관을 또 감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옥상옥이 되고 마치 스포츠에서 보면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감독, 코치, 뭐 자문 뭐 등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수들이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주인 없는 산업이 돼가지고 다양한 포식자들 앞에 관련된 기관 개체들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주 재미를 신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으면은 뭐 하여튼 감사해서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해야 자기가 거기서 승진을 한다 이거지. 그 개인 입장에서는 옵티멈 솔루션이 최대한 많이 잘못한 걸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우선이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죄인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자기가 거기서 또 승진하고 큰일 한 것처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죄인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 이제 단편적인 예가 법원의 판결로 이제 무죄로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빈발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사자니까 나는 깨끗하다,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주장도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건 비리 산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 게 우리 방위산업의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이 됐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두산은 1년 전에 방위산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화가 그 부분을 인수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한화가 인수한 데는 원래 이제 화약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도 워낙 방산이 힘드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 와서는 아이고 괜히 인수했나 하고 좀 자괴감도 갖는다는 소문을 좀 듣기도 한 것 같아요. 왜 이 기업들이 방위산업을 포기하나? 돈벌이가 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텐데, 별로 돈벌이도 안 되고, 또 기업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컨피덴셜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까발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비리의 오명을 쓰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고, 삼성 같으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굴지에 브랜드 밸류가 아주 뭐 거의 내놓으라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브랜드 가치인데, 매출의 1%도 안 되는 이 방산 때문에 비리 업체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도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첨단 기술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해도 그게 할 수도 없고, 뭐 계획도 수시로 바뀌고 뭐 등등 해서 나름대로는 이 방산을 통해서 보국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던 기업들도 결국은 비리 업체로 누명을 쓰고 말게 됐다. 어떻게 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뭐 커럽션이라고 전제하고 뭐 엔티 커럽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방산 패러다임에서 그 관리 시스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 방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한 푼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감사원도 투입시켜보고 검찰도 집어넣어보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거지 전체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어가지고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 나무만 보면서 숲은 못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처벌로 이렇게 능사로 알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직속으로 있었던 특명검열단, 특검단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국방부에 소속은 돼 있지만은 그 검열 결과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중간에 아까 사회 지도층이나 뭐 고위 공직자들, 예를 들면 뭐 군의 뭐 총장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리 자체가 원천 봉쇄가 되고, 그러면서도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레슨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 초창기하고 지금의 방위산업 환경은 거의 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내수용으로 이렇게 주로 했다면은 지금 이제 수출 시대를 맞이했고, 최근에 이제 수출도 뭐 36억 불까지 올라갔다가 20억 불대 초반으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수출에 우리 무기 장비를 선호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수출 산업으로 또 재탄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무인 기술, IT 기술, 또 뭐 3D 프린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이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맨아워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되겠다. Disruptive innovation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뭐 최근에는
어떤 futurist는 disruptive innovation 가지고는 안 되고 catalytic innovation, 촉매적인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제 주장을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패러다임 혁신을 해야 되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출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는 정부에 너무 기대지 말고 기술 개발하고 원가 절감하고 품질 관리하고 해서 이런 자기네 그 코어 컴피턴시를 아주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부는 수출 지원 기능 정도에만 충실하지 쓸데없는 간섭, 규제 이런 것들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붙이는 명칭은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괴하기가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파괴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럼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이라는 건 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부는 과도한 간섭, 통제, 이 끈을 이제 놓으시라. 그리고 예산 이런 것도 쓸데없이 이제 뭐 원가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좀 제발 지양하고,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또는 생산하는데 적정 예산이 얼마인가? 그 적정 예산을 지원해줘서 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절감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미래에 필요한 뭐 기술을 또 개발하는 데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출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도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지금은 뭐 원가 절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절감하면 안 돼요. 이거 절감하면 정부로부터 이게 돈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라 이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정부는 원가 통제하는 데서 손을 떼고 기업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 그 앞서도 이제 방위산업의 이제 실현 각 정권별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위산업에 관련된 그 기관들, 개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법조계가 이제 방위산업도 접수를 했다. 옛날에 이제 군에서 하던 거를 공무원 사회로 넘어갔는데, 이게 다시 이제 법조계로 넘어가가지고 법관이 판단을 내려줘야 이게 방위산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짓 그만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감사원이 해야 될 분야, 검찰이 해야 될 분야, 그리고 뭐 방사청이 해야 될 분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 조정 통제하면서 컨트롤을 해주지 않으면은 각자 자기 옵티멀 솔루션만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나중에 다 합쳐놨을 때 글로벌 옵티멈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될 일도 안 되더라. 이런 걸 인식을 해서 제발 청와대가 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파괴적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하는 그 법제도 혁신도 선두에서 이렇게 이끌고,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매진을 해주는,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뭐 비리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커럽션이라든지 그로 인한 또 엔티 커럽션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제 군 전력화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서도 이렇게 우뚝 솟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으로 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재탄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